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쌍곡선 함수의 적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의 정의와 항등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이퍼볼릭 사인 x와 그리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있는데, 일단 하이퍼볼릭 사인 x의 정의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하고, 또한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로 정의를 하고, 이 함수가 어떻게 보면 삼각 함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치수 함수인데, 왜 굳이 이러한 삼각 함수의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기를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삼각 항등식과, 삼각 항등식이 아니라 그냥 항등식과 이러한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삼각 함수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삼각 함수에서 사용하는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뭐 탄젠트 등의 기호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쌍곡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분법에서도 다루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모든 어떤 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의 어떤 성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엘리먼터리 함수에 대한 그래프들은 뭐 자세하게는 그릴 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특징점을 잡아서 계략적으로 그릴 줄은 알아야 되고, 따라서 먼저 하이퍼볼릭 사인 x에 대한 그래프는 일단 이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이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인과 코사인 함수와는 달리 전혀 어떤 주기 함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그래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삼각 함수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적분과 미분 등의, 즉 적분과 미분하는 방법 등이 삼각 함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하이퍼볼릭 사인 x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2분의 2의 x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보면 더한 것이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므로,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더한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곡선이 결국은 하이퍼볼릭 사인 x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2분의 1,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사이에 이 그래프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결국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기함수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삼각함수에 있어서 사인 함수는 마찬가지로 기함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그래프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이퍼블릭 코사인 x도 먼저 2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의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고,
다시 이제 표시가 지금 이쪽 그래프에서는 잘못 표시가 되었는데 이쪽 이 그래프가 2의 그 2분의 2의 x제곱이고, 즉 이제 이쪽 이렇게 된 그래프가 증가함수가 2분의 2의 x제곱이고, 이제 감소함수가 이제 2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일단 이 순서가 그 바뀌어야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함수 사이에서 이제 더한 값이기 때문에, 앞서는 이제 뺀 값이었고 더한 값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이 안쪽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그래프이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코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우함수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컨트 하이퍼볼릭 시컨트 x와 그리고 하이퍼볼릭 코시컨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작성이 되게 되고, 어차피 이제 그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과의 이제 관은 이제 역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함수와 마찬가지의 그 성질을 도입을 해서 이제 역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역수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이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이제 서로 또 역수 관계에 있고, 특히 이제 이 또 두 그래프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재미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x이고, 이제 노란색의 그 그래프가 이제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인데, 이 y 이꼬르 1과 y 이꼬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다시 이제 점근선 사이에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이제 코탄젠트 x는 이제 서로 역수 관계인데, 그래프는 이제 이 그 탄젠트는 안쪽에 그려지는 반면에, 이제 코탄젠트 같은 경우는 하이퍼볼릭 코탄젠트는 이제 점근선의 바깥쪽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프를 이제 가진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의 항등식과 그리고 미분과 적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의 항등식도 우리가 삼각함수의 항등식과 이제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부호가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고, 먼저 우리가 코사인 x, 이제 삼각함수에 있어서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1이었던 반면에, 이제 쌍곡선 함수에 있어서는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가 1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그 항등식의 증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이 어떤 하이퍼볼릭 함수의 원래 형태인 뭐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그 꼴을 이제 여러분들 대입을 해서 증명을 해 보시면 이제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수학은 어떠한 과목보다도 암기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수많은 공식들을 암기를 해야 되고,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유도를 하면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뭐 하나하나씩 다 유도를 하는 것은 그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은 물론 다 유도를 해보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유도를 해봄으로써 암기를 더
그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뭐 바로바로 그냥 암기를 하셔도 되고, 그냥 암기를 무턱대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어떤 쌍곡선 함수에 대한 것만 해도 지금 공식이 수십 개가 막 나열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암기를 해봐도 이제 그렇게 암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따져가면서 이제 유도를 하고 어떤 적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쌍곡수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각함수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하기가 조금 더 이제 쉬울 것인데, 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부호에 대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유의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공식들을 모두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암기를 그 하기가 싫다고 하시거나, 혹은 뭐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거나, 혹은 어떤 뭐 실무에 가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거나, 뭐 최근에는 그 뭐 계산기라든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도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미적분학을 그 좀 골치 아프게 이제 공부했던 시절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미적분학을 배웠던 이제 중학교에서는 안 배울 거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서 가장 많이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한 거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시점부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수학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한 이제 기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항등식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써보거나 유도를 해서 한번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미분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분법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사인은 이제 미분하면 당연히 코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u로 된 것은 우리가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제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즉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u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 것일 뿐이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코사인을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이퍼볼릭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사인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삼각함수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값은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부호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제 적분에 대한 것은 이제 결국 이 미분을 거꾸로 한 것이 이제 적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그냥 x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u로 표현이 됐는데, 어차피 이 과정에서 또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x dx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낫고, 따라서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x dx는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삼각함수 같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플러스 코사인 하이퍼볼릭 x 플러스 c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그냥 플러스 사인, 그리고 시컨트 제곱은 이제 탄젠트, 그리고 코시컨트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컨트 탄젠트는 마이너스 시컨트, 그리고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이제 마이너스 코시컨트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제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그리고 시컨트, 코시컨트까지는 있는데, 우리가 기본 그 삼각함수 꼴인 이제 탄젠트와 코탄젠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따로 한번 유도를 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x도 동일하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관계식은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하면 이제 분자가 나오는 꼴인 이제 우리가 로그 적분법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이제 부정적분 문제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u로 치환을 하면 du는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x d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u분의 1을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하면 이제 ln 절대값 u이고, 따라서 이제 u 대신에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대입을 하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x의 부정적분의 값은 ln 절대값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코탄젠트는 결국 탄젠트의 역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결국 이 부분도 우리가 하이퍼볼릭 사인을 미분하면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되게 되므로,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에 이제 치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의 이제 부전적 분의 값은 ln 절대값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x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제곱 dx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또 어떤 이제 하이퍼볼릭 함수와 이제 그냥 x라고 하는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리는 부분적분법은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문제는 부분적분법으로 푸는 것은 아니고 치환적분법으로도 이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 제곱을 u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du는 이제 2x dx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해당 식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퍼볼릭 그 코사인 x 제곱에서 이제 이 부분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u가 되게 되고, 결국 이 부분이 이제 du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u du로 우리가 이제 앞서 다루었던 그 부정적분 테이블에 있는 값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2분의 1 하이퍼볼릭 사인 u 플러스 c가 되게 되고, 따라서 u 대신에 다시 이제 x 제곱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2분의 1 하이퍼볼릭 사인 x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는 우리가 치환을 해서 했지만,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미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이 안쪽의 거와 이 안쪽의 거의 관계가 또 어떤 미분 적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이제 어떠한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 함수가 나올까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많이 해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 경우가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굳이 치환 적분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이제 결국 어떤 x 제곱을 미분하면 결국 2x인데 현재 x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2로 만들기 위해서 2 곱하기 2분의 1을 한 다음에 그 어떤 함수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러한 과정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고,
이제 눈에 안 띈다라고 하면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쳐서라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또 된 것은 또 테이블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 있거나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테이블을 찾아봐도 되고, 혹은 뭐 계산기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은 이제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일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덧셈과 곱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어떤 공업수학이라든지 혹은 수리물리 같은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기초인 이제 이러한 미적분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커티너리는 우리가 이제 현수선을 의미하게 되게 되고, 이제 커티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정력학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다리 같은 것에 이제 케이블을 잘 살펴보시면 그 케이블이 이루는 곡선이 이제 그 현수선이라고 하는 이제 커티너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커티너리의 함수가 이제 20 하이퍼볼릭 코사인 20분의 x로 주어져 있고, 즉 이제 이러한 현수선의 이제 그래프가 아니고 이제 함수는 우리가 쌍곡선 함수로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구간은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이제 20 사이에 x가 있고, 이제 이 구간에서의 이제 세그의 양과 그리고 아크 랭스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세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수선에 있어서 세그는 어떤 이 최대 높이에서 이제 최소 높이를 뺀 값을 우리가 세그라고 하게 되고, 만일에 이 그래프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는 높이는 같다라고 하면 결국 이 높이에서, 즉 이제 이 y 값에서 이 0에 해당되는 이 가장 최소 함수 값을 이제 뺀 것을 이제 세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이퍼볼릭 함수가 어떤 뭐 평행 이동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y축 대칭으로 이제 그래프는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지금은 그래프가 바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눈에 어떤 지점이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지만, 이제 그래프가 안 주어졌다고 하면 일단 이 구간 사이에 어떤 특정 점들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미분법의 응용에 대한 것은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분을 사용을 해서 이제 즉 이제 미분을 활용하는 그 부분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증가 감소 등을 이제 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대충의 어떤 그래프의 그 개형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원래는 이제 미분을 해서 어떤 그래프의 증감과 이제 어떤 최대 최소에 의한 그 뭐 변곡점이라든지 이제 최대 최소점을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래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함수는 어떤 평행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y축 대칭의 어떤 우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뭐 굳이 그러한 과정은 거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제 이 끝점에서 21대의 그 함수값과 그리고 마이너스 21대 함수값이 그 동일하고, 그때의 이제 값이 가장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제 30.86이 86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로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f의 x가 0일 때는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0도는 이제 0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이퍼볼릭 코사인 0은 이제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0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이제 세그의 어떤 대략적인 값은 10.86 피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피트가 나온 것은 이제 문제상에는 어떠한 단위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이 책을 이제 출판한 곳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피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한 것 같고, 어쨌든 뭐 단위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뭐 단위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피트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이제 이 값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랭스는 이제 추후 또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제 아크랭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곡선의 전체 이제 길이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아크랭스에 해당되는 공식은 이제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을 이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정적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아크랭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현재 주어진 구간은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이고, 그리고 이제 f 프라임 x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해보면, 먼저 이제 20의 하이퍼볼릭 사인 20분의 x이고, 다시 20분의 x를 미분을 하면 20분의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20분의 x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1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20분의 x가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앞서 항등식에 의해서 이제 쌍곡선 함수의 항등식에 의해서 그 코사인 제곱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가 1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냥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20분의 x를 이제 다음에 구간에서 이제 정적분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결국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적분한 것이 이제 또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x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제 구간을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하이퍼볼릭 사인 1은 우리가 어떤 정해진 값으로 그 계산을 할 수 없고, 이제 뭐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마이너스 1은 결국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1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40 하이퍼볼릭 사인 1이 되게 되므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47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